공무원 퇴직 후 세계 여행 떠난 남편, 180도 달라진 충격적 모습. 은퇴 후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하고 드디어 맞이한 퇴직.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만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남편이 말했다.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퇴직 후 세계 여행을 꿈꿨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다. 세계를 보고 나서 가치관이 변하거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내들은 말한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바꿔놓은 걸까? 그리고 은퇴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마이너스 은퇴 후 변화의 시작. 은퇴란 단순히 직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퇴직은 곧 정체성의 변화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회사원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갑자기 나라는 존재만 남는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자유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여행은 일종의 해방이 된다. 규칙적인 생활, 틀에 박힌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사례 1. 세상을 보고 나니 집이 갑갑해졌어요. 55세에 퇴직한 어 씨는 평생을 교육 공무원으로 일했다. 학교와 집,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왔기에 은퇴 후 처음으로 떠난 세계 여행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태국, 유럽, 남미 곳곳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느낀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너무 틀에 박힌 삶을 살았구나. 집에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갑자기 철학적인 이야기, 자유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불안했다. 이 사람이 변했다. 집에서 함께할 줄 알았는데 다시 나가려 한다.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다. 사례 2. 이제 돈을 벌면서 여행하고 싶어요. 또 다른 사례로 60세에 정년퇴직한 B 씨는 공무원 생활 동안 번듯한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보니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너무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여행 중 만난 70대 노부부가 SNS로 여행기를 공유하며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귀국 후 블로그를 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진 것이다. 퇴직 후엔 나랑 집에서 편하게 지낸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고? 아내는 남편이 변해버렸다고 느꼈고 남편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답답했다. 사례 3. 여행 후 관계가 달라졌다. 공무원 생활 내내 철저하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C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후 그는 가족보다는 여행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람들,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삶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다. 아내는 당신 왜 이렇게 달라졌어? 예전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고 했잖아 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라고 했다. 결국 이 부부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은퇴 후 변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라.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서로의 기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은퇴 후에도 배우자가 같은 방식의 삶을 살 거라 기대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미리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기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라.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배우자가 여행을 통해 변할 수도 있고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함께할 부분과 각자 원하는 삶의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미리 고민하라. 퇴직 후의 삶을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취미를 찾거나 파트타임 일자리, 봉사활동 등을 계획해보자.
은퇴 후 부부 관계 유지하는 법.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라. 여행을 계기로 변한 남편을 비난하기보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을 통해 얻은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부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라.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혼자만의 취미나 활동을 갖는 것도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배우자의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라.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배우자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론.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많은 사람이 꿈꾸는 로망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 변화할 수 있다. 단, 그 변화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 후에도 행복한 부부가 되는 법. 은퇴는 한 사람의 삶에서 큰 전환점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면서 이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서로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자. 1.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법. 은퇴 후에도 부부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다.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보자. 새로운 목표를 함께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부부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통의 목표를 세우면 삶의 의미가 깊어진다. 배우자의 변화 받아들이기. 은퇴 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부 모두가 변화를 겪는다. 배우자가 새로운 관심사를 갖거나 생활 패턴이 바뀔 수 있는데 이를 존중하고 함께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퇴직 후에는 가사 분담, 재정 관리 등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2.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법. 오랜 시간 함께 했더라도 대화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은퇴 후에는 사소한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을 존중하며 듣기. 상대방이 말할 때 비판이나 반박보다는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존중하며 듣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다. 나를 주어로 이야기하기.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보다는 나는 존중받고 싶어라고 표현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부부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3.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퇴직 후 부부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통의 취미를 찾기.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가벼운 운동, 등산, 요리, 악기 연주,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자.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하기.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건강을 함께 챙기기.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가, 체조 같은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유대감도 깊어진다. 서로를 챙기며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 부부 관계는 노력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함께 성장하고 대화를 통해 존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다. 서로에게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작은 노력이 인생 후반기의 행복을 결정짓는다. 50대 돈이 불러온 친구와의 거리감. 서론. 50대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돈은 삶의 중요한 축이다. 20대와 30대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는
종종 우정과 별개로 여겨지곤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제적 불안정이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 사이에서 돈은 때로는 거리감을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바꾸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탐사 보도에서는 50대에 접어든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관계의 균열을 초래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일부 50대 경제적 변화와 우정의 재정립. 50대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자녀가 독립을 시작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했을 수도 있다. 이 시기는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시점일 수 있는데 이는 곧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모 C55는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리 친구들은 20대부터 쭉 같이 지내온 사이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부터는 모임이 좀 이상해졌어요. 예전엔 돈 얘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누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가 더 많이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이야기,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이 대화의 중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기 어려운 순간이 많아졌어요.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김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 반면 그의 친구들 중 일부는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이미 자녀 교육을 마친 상태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김 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대화 주제에서부터 회식 장소,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미묘하게 느껴졌다. 이부 돈이 불러온 차이와 우정의 균열. 이러한 경제적 차이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모임의 성격이다. 한 친구가 좀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나 호텔을 제안하면 그에 응하는 친구와 부담을 느끼는 친구 간의 간극이 커진다. 박모 C54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소외되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고 털어놓았다. 요즘엔 모임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친구들은 해외여행이나 골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모임 자체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웃고 떠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경제적 성취와 소비 중심으로 흐르고 박 씨처럼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정은 변질되고 함께 웃고 즐기던 시간이 점점 불편한 자리로 변해간다. 3부 경제적 부담이 가져온 미묘한 자존심 문제. 돈은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사람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50대들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불평등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보다 부족해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는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김모 씨는 이 부분을 강조했다. 저는 친구들 앞에서 절대 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제 회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걸 말하면 괜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요. 친구들이 요즘 회사는 잘 돼가?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응, 잘 되라고 대답하는 게 더 편해요. 이는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이C53는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모르죠. 그들에게는 그냥 저는 예전과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임에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속으로는 씁쓸하지만 그냥 웃고 넘겨요. 그런데 집에 오면 혼자 많이 울곤 해요. 경제적 상황이 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것이 자신감과 자존심을 흔들어 놓는 데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불안정은 종종 사람들을 방어적이고 고립되게 만든다. 4부 새로운 친구 관계의 형성과 재구성. 돈이 불러온 거리감이 점차 커지면서 50대는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박모 씨는 이런 흐름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한다. 최근에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덜 나오고 대신 취미나 건강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훨씬 편해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마음도 편하고요. 박 씨가 말한 새로운 모임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경제적 성공보다는 삶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데 집중하는 이 모임은 박 씨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들끼리 새로운 모임을 형성하기도 한다. 돈이 많아졌을 때 나눌 수 있는 관심사와 여가 활동은 자연스럽게 같은 경제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부 우정, 돈을 넘어선 관계의 재정립. 하지만 모든 50대가 돈으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돈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정의 본질을 반드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김모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친구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온 그 사람들이니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그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서로 이해하고 또 각자의 상황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정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 돈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제적 상황을 떠나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50대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돈은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자존심, 사회적 위치, 그리고 관계의 재정립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우정을 완전히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이번 탐사 보도를 통해 우리는 돈이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또한 우정이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어 이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6부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에서의 배려와 공감. 돈이 불러온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 50대가 되면서 각자의 경제적 상황은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장기 모임을 주최하는 이 모임의 주최자 박모 씨 55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예전에는 돈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모임을 주최했어요. 저도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모임 장소를 고를 때 부담 없이 좋은 곳을 찾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몇몇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지 않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모임 장소나 비용에 대해 좀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박 씨는 친구들과의 오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임의 성격을 조정했다. 과거에는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찾았지만 이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장소나 가벼운 야외 활동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는 친구들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친구들끼리 돈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의 상황을 눈치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정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7부 경제적 차이를 극복한 우정의 사례. 모든 50대가 돈으로 인해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유지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 사례도 많다. 김모 씨 57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제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친구들에게 숨기려고만 했어요. 그땐 정말 자존심이 상했고 친구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먼저 저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진정한 친구는 돈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김 씨는 사업 실패 이후 오히려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처음엔 돈 때문에 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계속 만나고 격려해 주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이 사례는 돈이 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 씨는 지금도 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했다.
8부 경제적 성공과 우정, 성공의 이면. 반대로 경제적 성공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강모 C58는 최근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친구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는 꽤 성공했지만 이상하게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죠. 그들이 저를 질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강 씨는 친구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친구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의 씁쓸함을 느꼈다. 성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국 우정도 경제적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처럼 경제적 성공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친구들이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는 순간 강 씨처럼 관계에서 어색함을 느끼고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경제적 성공과 상관없이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다. 구부 전문가의 시각, 50대의 우정과 돈. 심리학자 이모 박사는 50대의 우정에서 경제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정이란 기본적으로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돈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상호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말한다. 50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혹은 반대로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 간의 경제적 차이는 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경제적 요소를 넘어선 신뢰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 박사는 우정의 본질은 상호 이해와 공감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돈 때문에 생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대화는 민감할 수 있지만 돈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정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오해를 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론 돈을 뛰어넘는 우정의 힘. 50대에 접어들면서 돈은 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친구 간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가 관계의 전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번 탐사 보도를 통해 우리는 돈이 50대 친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은 돈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발견했다. 진정한 우정은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퇴직 후 한순간에 무너진 내 인생.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는 지나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기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겪는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직장 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 속에서 의미와 정체성을 찾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삶의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퇴직 후 맞이하는 현실은 경제적 불안, 정서적 공허함, 사회적 단절 등 다양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사례 퇴직과 동시에 찾아온 경제적 위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어 씨는 55세의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니 당장에는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퇴직 후에도
이전과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비싼 취미 활동을 계속하며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발견하고 뒤늦게 절약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빠르게 자산이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정서적 공허함과 자아 정체성 상실. B씨는 평생을 은행에서 근무한 후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쌓아온 경력과 인간관계를 통해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주변에서 그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직업적 정체성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 있을 때 늘 바쁘게 지내왔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자유를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퇴직 후에는 할 일이 없어지며 깊은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감정에 빠졌고 이는 결국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역할이 커질수록 퇴직 후 공허함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사회적 관계의 단절. C씨는 퇴직 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고 다양한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형성했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멀어지기 시작했고 매일 보던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퇴직 후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느라 바빴고 C씨는 그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었죠. 결국 그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사회적 소속감이 약해지며 외로움과 소외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불안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이러한 충격을 줄이고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무턱대고 소비하는 대신 연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일을 이어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정서적 준비.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를 통해 소속감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지만 준비된 마음과 계획을 갖춘다면 그 또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고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멈추지 않는 불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퇴직 후에 찾아오는 불안감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안정감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 이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안감의 실체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퇴직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일종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주는 안정감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 경제적 안정성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 예측할 수 있었던 함정. 먼저 퇴직 후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더 이상 없고 퇴직금과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경제적 문제는 더욱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금은 한때는 충분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돈만으로 충분히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은퇴하고 난 후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와 병원비가 발생해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 다시 일을 해야만 했죠. 경제적 불안은 퇴직 후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부터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퇴직금과 연금 이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준비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50대부터는 퇴직 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절약과 재테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작은 규모의 일을 하거나 투자, 수익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체성 상실의 문제. 누구나 겪는 혼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B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평생 은행에서 일하며 자신의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빠졌고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삶의 방향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은 단순히 할 일이 없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일하며 정체성을 구축해온 사람들이 그 역할이 없어지는 순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낮추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는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봉사나 재능 기부 같은 일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면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 고립에서 벗어나는 법. 퇴직 후 사회적 관계의 변화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관계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랜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는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죠. 이는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점차 사라졌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에서 멀어졌다는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은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퇴직 후에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게 해주고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불안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처법. 마지막으로 퇴직 후 불안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정적 안정 계획 세우기.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소액 투자, 작은 일자리 등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전부터 재정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지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도 삶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 등을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외부에서의 인간관계를 넓히고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또한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지혜와 계획을 세운다면 퇴직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조기 은퇴라는 꿈을 향해 맹렬히 달려갔던 이들이 과연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주변에 보면 40대, 심지어 30대 초반에도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파이어 조게프 IREF 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이야기가 넘쳐나니까 나도 그들처럼 빨리 회사 때려치우고 자유를 만끽해야지 하고 열정이 불타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무시 못할 수준이잖아요. 또 직장에 다니보면 나름의 루틴이 생겨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있고 직장 생활이 피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 나 아직 사회에 속해 있구나 하는 안정감도 얻고요. 그래서 간혹 그냥 퇴사하고 싶다가도 실제로는 쉽게 못 그만두게 되죠. 그런 와중에 혹여나 정말간 크게 40대에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실행까지 해버린다면 과연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그저 좋다, 나쁘다 식의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현실적인 사례를 3가지 정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사례 속에 담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미래 계획이나 고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은퇴 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한 김씨의 이야기. 먼저 김씨 47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씨는 42살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20대 후반부터 10년 넘게 치열하게 달려왔고 이미 연봉도 꽤 올랐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건 너무 지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해요.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퇴근 후엔 집에 오면 기진맥진 주말이면 피곤해서 잠만 잔다는 삶이 너무 반복적이었대요. 이렇게 살다간 내 청춘 다 쓰고 허무하겠다 싶어 잔고를 털어서 그래. 딱 40대 초중반에 은퇴하자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퇴사했어요. 처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평일 아침에 늦잠도 잘 수 있고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시간에 카페에 가서 조용히 책도 읽고요. 근사한 여행도 갈 수 있고 잠깐은 자유를 만끽했죠. 문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니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딱히 취미나 특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는 업무가 그의 정체성이자 주 활동이었는데 이제 그게 싹 사라지니까 갑자기 내가 뭘 좋아했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막막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을 널널하게 쓰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점점 우울감이 찾아왔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책감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김 씨는 몇 년 만에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전만큼 고연봉을 주는 회사는 구하기 어렵고 나이도 있다 보니 예전처럼 의욕적으로 다가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간신히 비슷한 업계 중소기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전처럼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니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김 씨가 지금 깨달은 건 은퇴는 단지 회사 안 다닌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시간을 어떻게 미닝퍼림이 있게 보낼지 설계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라고 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퇴 후 어떤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오류였다고 합니다. 투자 수익만 믿었다가 피를 본 이 씨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씨 50세입니다. 이분은 조기 은퇴하기 전부터 나는 투자로 생활비를 벌면 돼라는 생각을 굳게 믿었대요. 주식, 부동산,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소위 불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마인드였어요. 몇 번의 운 좋은 투자로 실제로 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어서 스스로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겠지라고 판단하고 일을 그만둬 버렸죠. 은퇴 초반에는 주식이니 코인이니 해서 매달 생활비 이상의 수익이 나니 조기 은퇴 대성공. 이라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 공부나 제대로 해. 라고 엄청나게 추천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 상황이 언제까지나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급락하고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들까지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씨는 조만간 다시 오르겠지라고 믿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사정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생활비를 위해 조금씩 파는 주식이나 코인도 가격이 떨어지니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누적됐죠. 결국 대출까지 끼어있던 부동산 한 채를 헐값에 매각해야 했고 심지어 전에 꾸렸던 은퇴 후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계획마저 파토가 났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잘 나가던 시절 주변에 뿌렸던 나만의 투자 노하우가 사실상 운이 크게 작용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씨가 지금 본인의 경험을 돌아보며 한 말이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고 은퇴 이후 생계를 전적으로 맡기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투자 수익이 있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나 세금, 각종 공과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계속 생기는데 그걸 투자로만 메우긴 쉽지 않다는 점이요. 아울러 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매일매일 주가 확인하고 손익 그래프에 연연하면서 살다 보니 자유로워지기 위해 시작한 은퇴가 결국 스트레스 투성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3. 가족과의 소통 문제에 봉착한 박 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박 씨 44세 이야기도 해볼게요. 박 씨는 직장에서 워낙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대요. 은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도 그래,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라는 거였죠. 그래서 40대 초반에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목돈을 모은 뒤에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즐겁게 살리라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환영했겠죠. 아빠가 드디어 우리랑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아내는 아내대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익숙지 않았고 자녀들도 사춘기를 겪으면서 각자 스케줄과 관심사가 달라지다 보니 박 씨가 생각한 가족 화목이라는 게 실상은 말처럼 쉽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은 회사를 그만뒀으니 가족과 여행 다니고 매일 놀러 다니자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족들은 자기 학교, 학원, 친구 모임, 아내는 아내대로 본인 생활 패턴이 확고히 있었죠. 그러니 박 씨가 다 같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해도 오늘 약속 있어, 숙제해야 돼 하면서 가족들도 살짝 귀찮아하는 기색이 보였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박 씨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가족 내 관계의 미묘한 균열이 점점 드러났다는 점이에요. 일에 빠져 살다 보니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소통이나 정서적 지지에 정작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하루 종일 붙어 있자니 서로 대화를 잘해본 적도 없어 어색하고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로 충돌이 잦아졌대요. 결국 박 씨는 지금 가족 관계 상담까지 받을 정도가 되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은퇴했는데 오히려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니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회사 다닐 때 적어도 내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자신감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경제적 부담감도 있고 가족 사이에서 설 자리가 없는 기분이다 하라고 토로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조기 은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은퇴 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례를 살펴보면 조기 은퇴에 대한 환상을 품고 무작정 뛰어들 경우 겪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만 충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 원래 벌이보다 훨씬 적은 수익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이 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라는 공허감이나 목적 상실감에 빠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 스트레스 대신 가정 갈등이나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더 큰 난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은퇴 후 나만의 정체성이나 삶의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하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실제로 실행하고 유지할 구체적 시나리오와 예비 계획이 필수적이에요. 사고방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은퇴를 한다면 새롭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콘텐츠 활동, 취미, 직업, 봉사, 학습 등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대에 조기 은퇴 선언하고 5년 후 충격적인 현재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정체성 문제를 겪기도 하고 이 씨처럼 투자, 수익만 믿었다가 크게 휘청일 수도 있으며 박 씨처럼 가족과의 시간을 꿈꿨다가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부른다는 거예요. 조기 은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섣불리 일하지 않는 자유만을 꿈꾸며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퇴한다면 단지 월급 없이 사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설계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 이 얘기 마치 어려운 이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해요. 예컨대 내가 정말 평생 빠져들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이 있는지, 그 취미를 유지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만들지, 그리고 혹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질병, 가정 문제, 경제적 침체 등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천천히 고민하면서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과 사회생활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단순히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삶의 재미를 찾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낭만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깔린 현실과 고민들을 충분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솔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은퇴 자유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정말 필요한 자유가 무엇이고 그걸 제대로 누리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따져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